예, 1월 4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국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일단 먼저 어제 그 5시간 반 동안 있었던 그 한남동 간저에 대한 뭐 소위 말하는 영장 집행 시도인데 이 영장이 뭐 체포영장, 수색영장 이렇게 됐는데 이 영장 청구한 게 한 때부터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무안공항 그 참사가 일어난 그날 밤 자정에 했어요, 이거. 자정에 했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인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했어요. 근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이번에 그 민주당 그 헌법재판관 된 사람이고 부장판사 마은혁은 거기 부장판사고 그 이번에 이제 유보가 됐죠. 그리고 아마 이 판사를 소핑을 해서 판사가 이순형 판사가 또 우리법연구원 소속에 딱 소핑을 했는데 공수처가 왜 그렇게 이쪽을 선택을 했을까? 보니까 공수처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오동훈 그 공수처장 그리고 또 뭐 한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공수처 수상한 뭐 검사가. 네. 그렇죠. 수상한 검사. 지금 공처가요. 민변 공수처입니다. 아, 어제 체포하러 오동훈이 안 왔죠, 처장은. 네, 처장은 안 갔지만. 근데 부장하고 검사들이 왔잖아. 제일 난리치고 막 고함 지르고 당신들 다 체포한다, 공무집행 방해로. 군인들이나 경호원들한테. 이게 그 최장우 검사인데요. 최장우 검사가 LKB 소속이야. 작년에 들어왔어요. 이제 재작년이네, 2023년. LKB 변호사 하다가 들어왔는데 LKB가 이번에 그 국회 탄핵 소추인단에 4명이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 쪽. 예. 네, 정청래 쪽에. 청래팀에. 공동대표가 이광범이가 LKB 대표가 공동대표고. 유명하죠. 그다음에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4명이나. 4명이 LKB 한로펌에서 17명 중에 4분의 1이야. 거기가 전위부대네. 돌격대네. 그다음에 이재명의 모든 사건을 맡고 있는 그 김종건 이분이 LKB 설립자야. 아, 예. 그러니까 LKB가 이재명 대표를 다 변호하면서 탄핵 소추인단이 4명, 그다음에 공적 검사 이게 결탁된 거고요. 오동훈은요.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김태규를 임명하려 했는데. 그렇죠. 방통위 부위원장. 예. 7명이 정하는데 그 위원장이 문재인 때 임명한 대법관이에요. 김상환. 김상환. 그다음에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가 오동훈하고 동기예요. 아,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예, 27기. 한동훈. 그다음에 민주당 둘. 국민의힘 둘. 그다음에 변협회장이니까 김태규가 아예 예선 탈락한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구나. 판사들이 찍어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김태규가 판사할 때부터 쓴소리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2명이 오니까 어쩔 수 오동훈 찍었는데 오동훈이가 이제 한 명은 검사였고 검사 출신이니까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사를 하기에 부담스러우니까는 판사 출신한 거죠. 그렇죠. 근데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27기예요. 27기. 한동훈 동기? 예. 근데 나이는 많은데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어요. 아, 원래. 시험이 늦게 됐어요. 예. 아, 운동하느라고? 예, 데모. 데모하느라고. 예, 그래서 이게 시험이 늦게 됐는데 한동훈하고도 이게 동기지만 제일 친하게 지낸 판사 둘이가 있어요. 삼총사로 불리는. 5, 6년 동안 한솥밥 먹은 그게 정계선. 그것도 27기야. 지금 서부지방법원장 하다가 이제 그 헌법재판관 된. 예. 그 다음에 이승엽. 이분이 이재명의 모든 변호를 맡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 그 다음에 정계선, 오동훈. 이게 삼총사예요. 근데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서부에 가면 그러면 이게 정계선이하고 제일 친한 게 오동훈이잖아. 그러면 정계선이 그 영장은 누구냐? 이순영은요. 정계선이 대학 후배고 직계입니다. 운동권도. 아, 대학에서도? 제가 동기예요. 아, 동기라고 하셨죠. 이순영. 동기인데 그 서울법대 나오니까 정계선이 서울법대 나오거든. 운동권에서부터 그 아주 한솥밥 먹고 원래 제 동기 28기들은 영장을 잘 안 해요. 서울중앙지법에 보면 영장이 다 30기, 31기가 해요. 근데 28기가 영장 그렇게 고참이 안 하거든요. 근데 정계선이가 자기하고 제일 친한 우리법 연구회 이순영이를 영장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동훈이 보고 야 동훈아 이쪽으로 이만 보내면 무조건 발표해줄게. 그것도 확실하게 쓸데없는 아이 못 피해가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빼가지고 해줄게. 이게 대통령 거예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처가 수사권도 없지만 그렇지. 영장을요. 또 이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여해도 되고 저해도 되고 이게 대등한 관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그 원칙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공수처는 무조건 기소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다. 그다음에 기소권 없을 때는 중앙지검으로 넘긴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이 원칙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소지나 범죄지도 할 수 있다. 이게 예외야.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원칙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제 말은 중앙지법에 지금 뭐 대형 화재가 나가 불타가 법원 청사가 없다. 이럴 때는 이게 서부에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등하게 여갔다 저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핑 대상이 아니네. 아니에요. 여기가 안 될 때 여기도 보충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겁니다. 법조문이. 그래서 이제까지 전부 중앙에 갔잖아. 7번을 했는데 전부 중앙에 갔고 다 하나 이제 군사법원에 그건 현역 군일이니까. 그건 다른 거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처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뭐 이번에 수사권도 없지만 그렇네. 영장까지 터무니없는 이게 그걸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장우 그 검사가 그러면 그 이번에 그 압수수색할 때 제일 설치 검사가 최장우 검사고 LKB LKB 소속. 그런 커넥션이 다 있었네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넥션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좌파 커넥션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그 생생한 사례네요. 이것은. 그럼요. 이건 그러니까는 이 오동훈이 이거 서울중앙지법에 하면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아주 친한 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이 우리에게 보내. 우리가 처리할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이순영이 있어. 이렇게 된 거네. 근데요. 낮은 게 아니고 중앙으로 갔으면 100% 발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에 이번 관련 경험 사건은요. 전부 남천규가 해요. 남천규? 판사 남천규 판사가 다 해요. 그 우연인지 뭐 그리 다 배당을 하는지 원래 영장단 4명이거든요. 근데 전부 남천규가 했어요. 근데 남천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김용현 장관 그때 검찰에서 이게 구속영장 청구했잖아 남천규한테. 근데 검찰하고 공처가 구조가 똑같아요. 검찰도 직권남용만 수사할 수 있어요. 내란 못하죠. 그렇죠. 공처도 직권남용할 수 있고 내란 못하잖아. 못하죠. 똑같죠. 똑같잖아. 근데 김용현 장관 영장하면서 남천규 판사가 뭐라 했냐. 직권남용 가지고 기억나요. 직권남용 가지고는 내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발부했냐. 그건 이게 경찰 사건이기 때문에 맞아. 조지호 그다음에 서울청장 김봉식인가 이런 이제 분들하고 공범 관계잖아. 그러니까 경찰 관련 수사니까 검찰이 내란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맞아. 그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앙지법에 가면 남천규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발부 안 되네. 안 되죠. 권한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란죄 권한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수사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권한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게 발부도 안 될 뿐더러 이게 권한 없다는 게 드러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미리 그 발부해 줄래 확인하고 저는 보냈다 봐요. 정교선인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다 한 몸인데. 그 이제 그 커넥션이 또 윤곽이 드러나고 있네요. 보니까 이 문제도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 따져봐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서부로 외관 따져봐야 돼요. 국회 법사위에서 이것은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가 이게 관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 이게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쨌든 이렇게 무리한 뭐 좌파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무리한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하고 발부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헌재 심리를 막 앞당기려고 좌파 그 헌법재판관들이 이 주도를 하는 것은 딱 하나죠. 이재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재판이 이제 그 선거법 2심 재판이 23일 날 그 첫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에서는 보통 준비 기일은 안 하나요?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 준비 기일은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할 때는. 그 1심이나 2심이나 똑같이. 복잡할 때. 근데 보통은 한두 번 해요. 한두 번 다 하죠. 왜? 너 항소심에서 어떤 정인 부를래?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편하게. 대북 선거만 3번인가 뭐 조금 했잖아요. 다 해요. 근데 안 해요, 이번에. 이거는 급하게 빨리 할 때. 그러니까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너 준비 절차할 시간에 너 송달 안 받아가 시간 네가 까묻잖아. 그렇지. 이거예요. 그렇지. 네가 시간
네가 똑바로 송달 받았으면 준비절차 한번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 시간 네가 잘못하니까 우리 급하다.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막. 예. 저도 준비절차 한 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본재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헌재도 2번 만에 준비절차 끝냈잖아요. 예,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예, 예, 예. 그러니까 1월 23일에 본재판 임하는요. 예. 진짜 빨리 하겠다. 준비절차도 시간 낭비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정의는 거의 안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아,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1심에 나온 정의는 받을 필요가 없죠. 사건을 보니 그렇지. 우리 이화영 재판에요. 1심에 나온 정인 3명만 딱 받아주세요. 김성태장, 예, 박용철, 예, 예.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아마 국토부 공무원들 22명 다 나왔잖아요. 다 불렀죠. 예, 그럼 이게 또 부르자? 예. 안 받아주죠. 그 백현동 관련해서. 예, 그렇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김문기는 없어 이제. 그렇죠. 김문기는 뭐 무죄니까. 무죄 나왔으니까는. 그리고 또 성남시 공무원들도 부를 사람 다 불렀잖아요. 다 불렀지. 그러면 꼭 여기 부른 사람 중에 예. 위정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 예. 한두 명만 불러봐. 한두 명 불러줄게. 예, 예. 이럴 수는 있지. 예, 예, 예. 이재명이니까. 예. 이완이도 3명 불러줬거든.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뭐 1월 23일 하고 뭐 그냥 2월 한두 번 더 하면 예. 바로 이게 그 종결할 수가 있다. 예. 아, 바로 저는- 종결이 가능하다. 저는 한 예. 뭐 많아봤자 이게 그 3-4번이면 충분하다. 서너 번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럼 이게- 언제 나오죠? 원래요. 이게 3개월을 좀 착각하가 뭐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면 권성동은 저는 11월 2월 15일에 선거했잖아. 2월 15일. 아, 그거는 이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뭐 1심 끝나고 3개월 딱 이건 아니고 재판 아니죠. 들어가서 3개월인가요? 그렇죠. 항소심에 기록이 넘어오고 나서 3개월. 재판 기록이 기록이 넘어온대. 넘어오고 나서 그래야 재판을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소송 기록 접수됐으니까. 이재명에게 뭐 서류 보내고 이거 다시 받고 뭐 이거 하고 나서 딱 재판 준비가 딱 갖춰지고 나서부터 3개월. 아, 그게 아니고 예. 1심에 11월 15일 날 났잖아요. 예, 10월 날 났죠. 그러면 그 기록을 예. 고등법원에게 1심 법원이 고등법원으로 보내는데 예. 그게 한 20일 걸려요. 아, 그게 20일. 그래서 12월 6일 온 거예요. 그럼 12월 6일부터 카운터야. 카운트해야 되네. 12월 6일 오고 예, 예. 그다음에 9일 날 이재명한테 보내니까 안 받아. 예. 또 11일 보내니까 또 안 받아. 그래서 16일 날 집행관이 갔잖아요. 갔죠. 집 달리가 갔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항소 이유서 내는 거는 16일이야. 20일. 20일.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16일이니까 26, 예. 1월 5 이제 기간 다 됐잖아. 예, 예. 그러니까 냈을 거예요. 아직 보도가 안 됐을지 예, 예, 예. 냈을 거예요. 예. 오늘 1월 주말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항소에서 내니까 날짜가 잡힌 거죠. 예. 따라서 이제 그 원래대로 하면 12월 6일부터 카운트다. 3월 6일까지. 기록이, 그렇죠. 633 하면 3월 예. 6일까지. 3개를 꼭 지킨다면 예, 예. 3월 6일이다. 3월 6일 그다음에 대법원 꼭 지키면은 한 6월 중순. 그래도 또 대법까지 가는데 대법원 또 가는데 또 한 15일에서 20일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 어. 근데 대법원은 뭐 3달을 안 채울 겁니다. 아. 다 2달 이상 예. 안 간다고 봐요. 왜? 예. 대법원은 증거조사를 안 하고 서류 재판이거든. 예,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아마 제가 보기 그냥 바로 전화배치를 해보면 예, 예. 한 번에 날 잡아서 이거는 판사 4명 하기는 부담스럽지. 그렇죠.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예, 예. 이건 나라의 운명을 잡고 하잖아. 이재명이 10년간 못 놓고 민주당이 430 토해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 434원 생각에는 토해내. 제 생각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은 전화배치 해부가 되거든요. 법률 해석이 아니더라도. 예, 예. 그러면 이 전화배치가 13명이 딱 해서 예. 막내부터 이번에 그 뭐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예. 뭐 마용주가 들어왔다. 이를 임명하면 자 마대법관부터 이게 의견을 말해봐. 그럼 전부 기각. 제가 보기 그 만장일치로 기각되면 이재명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대법원 두 달. 예, 대법원 2달. 세 그러면은 달. 한 6월 초, 예, 5말 6월 6초, 정도면. 예, 5말 6초. 그 되면은 이재명 끝나고 그러면은 만약에 4월 18일에 그 헌법재판관 2명이 나가니까 그 전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만약에 나와서 또 기각이 인용이 만약입니다.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4월 중순 그러면은 대선을 60일 후에 하잖아요. 그럼 6월 중순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을 하면은 6월 중순에 이 대선이면은 이재명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이 5말 6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단순하면 정말 시간이 빠듯빠듯하네요. 아,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되면요. 네. 대법원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더 빨리 하죠. 아마 이게 신속하게 오지 말자. 해야죠. 바로 이게 그 전화배치로. 바로 해야죠. 어떻게든 결론 내려줘야지. 이거 뭐 등록하고 뭐 날짜 하루 이틀 그러네. 쩔 수는 없잖아. 예, 예.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최우선으로 바로 그냥 결론 내릴 걸로 봅니다. 20만 딱 하면은 20만 좀 제대로 이 3월 6일까지만 해주면은 대법원에서 바로 결론을 내려줘야죠.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그럼 이게 그 2심도 대법원에서 컨트롤해요. 예. 한 달마다 매달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을 하기 위해서 예. 항소심은 매달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해라 대법원에 예. 특별 지시를 내렸죠. 아. 그다음에 1심은요. 예. 뭐 3개월 지나서 예. 매달 해라. 예. 이렇게 대법원이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선거법하고 이제 위정교사는 일단 논외를 치고 그것도 무죄가 유죄 나올 확률은 굉장히 큰데 저는 이제 그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법률가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 주시죠. 이게 이제 이 선거법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 김문기에서 몰랐다는 일단 논외로 또 쳐야 돼요. 일부 무죄가 나왔으니까는. 그러면은 백현동 용도 상향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쪽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그 나중에 이제 협박이란 말을 압박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거나. 그리고 인허가 장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인허가 브로커 김인섭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5년 확정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대법원에서 아니야 이거는 결과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국토부 압력이 아니고 김인섭 브로커를 통해서 이재명이 인허가 장사한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원에서 대법원 다 알고 있으니까 김인섭이하고 똑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전압이체도 과반이니까 즉 좌파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법관이.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은 별거 아니고 저 고등법원도 제 생각인데 어리게 이거 올리칠 것 같아요. 오히려 김문기 부분이 검사도 항소를 했으니까. 예, 김문기 부분이 1심에 한승진 부장은 이게 이재명 말 믿을 수는 없다. 알았을 것이라고 했어. 예. 판결문에 그래 나와. 모를 수가 없다. 예. 김문기를 알았다.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그 인식의 문제니까 예. 이게 맞아요. 어떤 허위 사실을 사실 공포는 아니지 않냐. 이 법리적으로 이유가 무죄였거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또 검사가 항소했는데 대다수 법조인들이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인식 문제가 아니고 아니 대장동하고 내가 무관하다. 이런 사실관계를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그때 김문기 몰랐다는 의미가 나는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법조인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무죄 받은 것도 유죄가 되면 그렇지. 죽이려면 확실하게 죽여야지. 그러면 이게 한 6개월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솔직히 저는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둘 다 유죄가 될 확률. 이게 제일 높고. 김문기까지. 둘 다. 그다음에 1심대로 갈 가능성이 두 번째. 그다음에 가장 낮은 거는 둘 다 무죄인데 그 백현동 어떻게 무죄 받아요? 그러니까 백현동은 받을 수가 없죠. 대법원에서 이미 그렇게 다 돼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일종의 고등법원이 대법원에 항명한 것처럼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금 국선 변호사로 재판을 시작을 할 것 같죠. 해가지고 지금 바꿨을 거예요. 사선으로 바꿨나요? 예, 오늘 주말에 확인 못했는데 어제까지 다 마감이기 때문에 선임은 다 돼 있었어요. 그럼 국선이 배당이 됐잖아요. 예, 국선이 정해졌고, 근데 국선이 정해지도 국선 이 변호사는요 일 안 합니다. 분명히 사선 바뀔 거 알기 때문에 기록도 안 봐. 30만 원 그냥 받아먹는 거야. 그거 한 번 나가면 30만 원인가요? 국선 한 번 선임되면 30만 원 주는데.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을 위해서 우리 그 사람은 이게 내가 국선이라도 이재명이 정도 거물이 국선 쓰겠냐. 그 변호사 선임돼 있는 거 시간 끌라는 거 알잖아. 그렇지. 그럼 자기는 기록도 안 봐. 그러니까 그냥 공짜도 먹는 거지 우리 돈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프레젠테이션 면접도 보고요. 그 보수 성향의 한 판사 2명 정도 보강한다고 이게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아직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아마. 근데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인터넷 확인해 보면 이제 20일 됐잖아. 이제 아마 다음 주 초에 나올 겁니다. 그럼 23일 변호인단이 교체됐다고는 기사가 나오죠. 누군지 이름을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아마 곧 뜰 겁니다. 23일에는 사선 변호인이 나오겠네요. 나오고 월요일 되면 이게 뜰 것 같아. 20일 때 왜 자기 이름을 내야 되니까 아마 변호인단이 바로 기사 나올 것 같아요. 조홍천 전 의원이 아마 국선 변호인을 가지고 한두 번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이 시간을 끌 거다. 사선으로 바꿔치기 하면은 또 사건 기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끊는 데는 그래 끊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되는데 국선 변호사가 어떻게 써냅니까? 이미 교체했어요. 제가
설모 변호사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예. 근데 시간 끌려고 최대한 늦게 내는 거지. 그렇지. 국세는 늦게 내지. 이제는 냈을 거예요. 왜? 항소유수를 누가 써내느냐고. 예. 그 한계가 있네, 현실적으로. 예, 자기가 국선이 써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세는 그 여기다가 기간이 뭐 6일까지인데. 그렇죠. 이 재판을 쭉 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자기가 앞으로 해 나갈 재판 같으면은 막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거 아니고 하니까는 어차피 국선 변호인들은 시작을 못 하니까 이제 시간 끌 만큼은 이제 끌었다. 이미 끌은 거죠. 국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끌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말씀하신 그 가능성은요. 그 법관 기피 신청. 그건 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합니까? 3명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 번에 뭐 하는데 헌재 재판관은 한 명밖에 못 하는데 네. 이거는 3명 해도 되고 그러니까. 2명 해도 되고 1명 해도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제사 선거법 재판부는요 네. 간이 기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바로 기각. 예.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6-2부에서 예. 그 자리에서 기각. 예, 간이 기각. 옆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법원도 이게 선거법이잖아요. 빨리 제일 신속해서 기각하면요. 그대로 이게 재판을 갈 겁니다. 그 오래 못 걸 거예요. 예. 어쨌든 이번 그 6-2부 그 고법 재판부가 그 대등 재판부지 않습니까? 예. 각자 권한을 가지고 하니까 의지만 있으면은 이것도 얼마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 6일 이전에라도 끝낼 수 있는. 그런데 그 하여튼 재판장이 좋아요. 대구의 그 송현여고 우리 최은정. 예, 포항 출신이더라고요. 예. 대구 송현여고 외대 놓아가지고 연수원에서 또 30기야. 한성진, 김동현 다 동기예요. 그게 그분이 그분이 중간 자리에 앉아. 예, 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정재호 부장은 오른쪽에 앉고. 예. 그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예슬 부장. 예. 이예슬은 이제 그 목동의 신목고등학교 나오고. 예. 그다음에 정재호 부장은 이제 광주 살라지용 가고 있잖아요. 예, 살리죠. 예, 거기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대구의 그 송현여고 놓은 최은정 부장이 부장판사 맡은 거는 아주 진행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그 요즘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법관들, 판사들의 성향을 이렇게 그 살펴보게 되는데. 성향하고 지역을 잘 봐야 네, 돼요. 지역하고 살펴보고.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의 그 엉터리 판결들이 막 나왔잖아요. 건선일부터 해서 유창훈, 김동현, 이번에 또 한 사람 이순영 또 들어갔잖아요. 그 호남 장수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따져보게 되는 이유가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정말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끝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살펴볼 것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국면에서도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제가 현역 기자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현역 기자였고 또 그때부터 평론을 했어요. TV 프로그램도 나가고 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계속 시사 평론하셨죠. 그렇죠. 2015년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때와 지금이 가장 다른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그때는 워낙 계담들을 막 퍼뜨렸죠. 그 박용수 특검에서 그 공보 담당하는 특검보까지도 가지고 막 계담을 퍼뜨렸어요. 무슨 뭐 밀월설, 무슨 뭐 무소, 뭐 이런 거 막 퍼뜨려가지고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윤석열,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5%, 3%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렸지만은 30%대가 나와요. 지지율이 30%도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것이 뭐냐면은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 비율이 5대1이었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지금은 2.5대1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 소용돌이가 치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그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했습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학습 효과 있잖아요. 예. 반면교사로 그때 우리가 가짜뉴스 많이 당했다. 예. 이제 안 속아야지.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 그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요즘은 이게 모든 게 유튜브잖아요. 예. 조회수 가보면 물론 MBC가 1위, JTBC가 2등인데 예. 저번 주 보니까 성창기 3위예요. 뭐 저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다 순위가 웬만한 언론사보다 조회수 더 많잖아. 우리가 팩트를 설명해 주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요. 유튜브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MBC, JTBC 채널에는 믿을 수 있습니까? 맨날 그러잖아. 저는 언론 환경이 바뀌니까 국민들이 이제 알잖아. 그래서 옛날보다 이게 가짜뉴스 안 쏟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저는 결국 이 탄핵은요
국민이 하는 거예요. 예. 뭐 헌재 재판관이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재판관들에게 여론 민감합니다. 예, 예. 옛날에 노무현 때 우리 하자마자 역풍 불어가지고 그렇지. 총선에 망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때는 기각된다고 누구나 생각해. 예,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법리로 보면 잘 안 돼. 예. 근데 탄핵 지지율이 5%가 안 되니. 그렇지. 예. 거기 헌재 재판관들 예. 보수가 그때 6이었어요. 예. 보수가 6이라니까. 근데 8대 0을 잖아 8대 0으로. 근데 저는 마지노가 20으로 봤거든요. 예, 그 그때 지지율. 20이면 탄핵 어렵다 봤어요. 예, 근데 지금 30%. 35잖아. 예, 30.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솔직히 5대5까지 갖고 만약에 30 넘어 40에 육박하면 예. 이거는 엄청난 지지율이잖아. 그렇죠. 노무현 때 역풍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지율을 최대한하게 끌어올리고 결집하면요. 예. 결국 국민 여론이 예. 탄핵 여부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환경이 2016년하고 지금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때는 좌파 매체들도 그 판을 쳤고 또 팟캐스트라는 걸 해가지고 좌파들이 그래서 그것을 여론을 끌고 가고 특검에서 발표하는 것을 검증을 안 했어요. 검증을 안 하고 그대로 막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처할 것은 제대로 다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6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1월 4일 연초에 보내드린 이 서울공의 법대로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자,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하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